인민을 위한 훌륭한 봉사기지로 일도선 통일고리 운동센터에 수많은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찾아와 여러 가지 운동 기제들을 이용하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즐겨 찾는 통일고리 운동센터에도 인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해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2년 9월 7일 우리 운동센터에 찾아오시어 여기 운동기제들의 성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 리뷰하시고 손님들이 운동기제를 이용할 때 꼭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운동기제들의 이용 방법에 대한 해설문도 써붙이고 또 운동기제마다 거울도 놔주어서 사람들이 자기 몸매를 보면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문명한 생활은 인민들부터 향유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통일고리 운동센터를 더 잘 꾸리고 운영해서 여기에서도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봉사원들이 여러 가지 운동 지식과 상식을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 기제에 정통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신체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운동 방법으로 손님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센터를 세계적 수준으로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잘해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문스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며 부단히 전진해 나가자. 국가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고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기 위해서 과학연구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두뇌전 탐구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자원과학부에서는 현실적 의의가 있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해서 연구 사업에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우리가 지하자원을 많이 찾는데 이제 그 중심을 두고 진행됐다면 지금은 지하자원을 찾을 뿐 아니라 그걸 찾은 지하자원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이제 그 생산 공정을 꾸리는데 지향시켜서 지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자 실 단위가 벗어나서 연구소와 연구소 또 연구실과 연구실들이 합심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부에서는 이제 그 우리 그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여기에 이제 그 박사원생들, 학생 과학 연구 소속원들까지도 여기에 망라돼서 이제 연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운영하자고 하면 우리가 창조한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명만석 처리 방법을 새롭게 창조할 이런 높은 목표를 걸고 연구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나라 현재 조건에서 그 능히 실현 가능하며 그리고 수출률도 세계적 수준에 올라가는 이런 새로운 방법을 연구 완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에 의거해서 제품의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데 힘을 놓고 있는 신발공업관리국 신발연구소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마이크로파 탄류에 의한 재생고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연구사업이 성공되어서 지금 현재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이 재생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고무의 물리기 성질이 우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기초해서 우리 힘과 기술로 해서 여러 가지 용매제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현재 중간 규모의 생산 공정을 꾸리고 생산을 진행해서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서 맡은 처소를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애국자들 속에는 평촌구역 도로시설관리소 새마을 작업반의 도로관리원들도 있습니다. 이 작업반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당시 평촌구역 간송동의 한 당세포에서 생활하던 가도 여성들이 스스로 도로관리원이 될 것을 결심하고 탄원하면서 모으졌습니다. 우린 그때 한생을 도로관리원으로 일할 결심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께 산가 편지를 올렸습니다. 우리들의 편지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1년 1월 31일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새 세대들이 우리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에 당세포 비서인 김인순 동무의 딸 유충신 동무도 그렇고 또 김명옥 동무의 딸 박양미 동무도 도로관리원이 돼서 어머니들과 함께 이 처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생 변함없이 처소를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이들을 오모니당은 노력 혁신자로 공로자로 감높이 내세워 주었습니다. 제3차, 제4차 세포비서대를 비롯해서 용광에도 참가했고 또 용광의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우리 반장 동무를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높이 내세워 주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도로를 관리한 것밖에 없는데 나라에서는 이번에 새로 일도선 경유동 1주택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1호동 2층이어가 저희 집입니다. 오늘도 이들은 수도의 고리들을 더 밝고 환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요리 아니고 도로관리에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원림 녹화의 조형 예술화를 실현해서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욱 이채롭게 단장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혜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단위들의 원림 녹화 사업은 이 지난 시기와는 달리 입체적인 장식 효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도시경영성 원림 기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 원림 경관을 조성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문화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원림 녹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식물, 지형, 돌, 물, 걸음길, 이 원림 경관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구색에 맞게 잘 결합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자연산수 풍경식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채색 수종들로 자기 단위 실정에 맞으면서도 자기 지역적 특성에 맞게 배합할 수 있습니다. 조형예술화 수준을 높이는 데서 나무를 모양을 잡아서 다듬을 수도 있고, 식물 장식적들을 배합할 수 있습니다. 거리나 공원 유원지, 기간, 여기서 이제 녹화 형식이나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녹화 방법들이 많이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만경대 구역의 원림 녹화 사업에서 특징적인 것은 구역의 지대적 특성과 토양 조건에 맞게 채색 품종들을 선정하고, 이 꽃피는 시기가 서로 다른 하초들을 배치해서 관상 기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채색 효과가 뚜렷한 원림 수종들과 자연바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배합해서 입체적인 장식 효과를 살린 다양한 형식의 원림 풍경은 이 구역의 면모를 더욱 이채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강 수산물 상점은 다른 단위들과는 달리 순수 채색 품종의 나무들로서 37종의 1,400여 그루의 나무들을 구획별로 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듬어서 공원이 상점 건물이나 고리와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초가 없습니다. 나무들을
노란색 계통, 붉은색 계통, 채색 수종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는 한 10년 됩니다. 자란 지. 근데 이렇게 모양을 이런 형태로 잡은 건 3년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색이 원래 푸른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특징에 맞게 여기 채색 효과 나타내는 거 한 5cm 내지 10ｃm 자랄 때까지 잘라뒀다 9 이상 자라면 또 잘라서 자기 형태를 갖추면 색과 모양이 멋있는 이런 형태의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조성을 좀 다르게 매해마다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종업원들이 요가 시간마다 나와서 이렇게 정정도 하고 가꾸고 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면 산뜻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1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1,369만여 명, 사망자는 651만 6,2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전염병 상황이 여전히 확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악성 비루스 감염자 수가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9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에 일본에서 발생한 감염자 수가 70만여 명으로서 8주일 연속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의 감염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로써 아시아 대륙에서 감염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선 나라와 지역은 인디아, 남조선, 일본이라고 합니다. 다음, 러시아의 보건 전문가들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속에서 치명적인 폐진균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5% 이상의 감염자들이 위급한 상태에서 소생실에 실려가고 있는데 이들 속에서 폐진균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망 위험성을 2배로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돌림감기 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증을 앓는 일부 환자들 속에서 폐진균증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들 속에서 면역계통의 여러 부위가 선천적으로 손상된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간다의 서남부 지역에서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피해가 났습니다. 민주공고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은 해마다 장마철이면 산사태로 해서 자주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산사태로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한 1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나 앉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느 한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타란툴라 별구름에 대한 관측 과정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천 개의 작은 별들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현재 천체망원경에 설치된 2개의 분광 사진기를 이용해서 작은 별들의 화학적 구성과 주변 상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달라지고 있는 낮과 밤의 기온 변화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초수 후로부터 날씨가 더 선선해지면서 9월에 들어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의 전국적인 일기온차를 봐도 7일부터 9일까지의 기온 차이는 평균 15도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북부 내륙 지역의 낮과 밤의 일기온차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8일과 9일에는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일기온차가 20도 이상까지 관측됐습니다. 이렇게 가을에 들어서면서 기온차가 커질 때에는 돌림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덜어야 합니다. 오늘 거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삼지연, 회령을 비롯한 량강도,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보다는 3도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황해 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에 있는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흐린 후 개었다가 저녁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 자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린 후 오전부터 개였다가 저녁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린 후 오전부터 개였다가 저녁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린 후 오전부터 개였다가 저녁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린 후 오전부터 개였다가 저녁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린 후 오전부터 개였다가 저녁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태풍 12호의 이동 경량과 14일부터 1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발생한 태풍 12호는 현재 중국 대북 동쪽 부근 해상에 있으며 북서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계속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15일경에 중국 상해 부근에 도달하겠고 16일경에는 동쪽 해안을 따라서 산동반도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태풍 12호에 의한 덥고 습한 아열대 공기와 저기압거리의 영향으로 해서 14일부터 16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평안북도와 자강도 서부의 국부적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을 보면은 평안북도, 자강도 서부 지역에서 70 내지 120mm, 국부적으로는 150mm 정도,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 자강도 동부지역, 황해남북도 대부분 지역에선 2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은 10 내지 30mm입니다. 그리고 14일과 15일에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태풍 12호의 이동 자리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날씨에 주는 용량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대기 순환 조건이 태풍 발생에 유리해서 현재 태풍 13호가 또 발생했으며 앞으로 태풍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많은 비 위한 큰 물과 산사태, 센바람으로부터 인원과 설비, 자재, 산림집과 건설장, 그리고 작업장, 도로와 철길, 강하천과 저수지 제방들, 농경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와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 기간의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